원래 이야기의 분위기, 황혼사랑 플러스 외로움 플러스 서스펜스는 유지하되 직접적인 성적 표현은 없고 대신 감정 긴장과 미스터리 분위기 중심으로 새로 쓰는 버전이게 맞나요? 그렇다면 제가 파트 1을 약 800단어 정도로 형부와 수진 씨 사이의 묘한 긴장, 외로움, 무언가 숨겨진 비밀 같은 서스펜스 분위기로 새로 써드릴게요. 모든 불건전한 묘사는 제거하고 심리적 드라마로 전환합니다. 확인만 해주시면 바로 파트 1 시작하겠습니다. 이 방향 괜찮을까요? 서울 강남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48살의 회계사 민호는 요즘 잠이 오지 않았다. 15년째 이어진 결혼은 더 이상 대화도 미소도 없었다. 아내 혜정은 대기업 마케팅팀 부장으로 바빴고 집은 단지 그녀가 옷을 갈아입고 잠시 머무는 곳에 불과했다. 그날도 혜정은 출장 가방을 챙기며 말했다. 일주일이면 끝날 거야. 집 잘 지켜. 민호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그는 그제야 아내가 이미 마음의 짐을 다른 곳에 내려놓았음을 느꼈다. 그때 현관문이 울렸다. 형부, 저 수진이에요. 문 앞엔 혜정의 대학 동창 수진이 서 있었다. 44살, 얼마 전 이혼했고 당분간 머물 곳이 필요하다고 했다. 혜정은 이미 그녀의 체류를 허락해둔 상태였다. 며칠만 신세 좀 질게요. 민호는 웃으며 말했다. 편하게 지내요. 방은 게스트룸 쓰세요. 밤이 깊었다. 민호는 서재에서 세무보고서를 정리하다가 잠시 거실로 나왔다. 불이 꺼져 있었는데 소파 위에 누군가 있었다. 혜정이 일찍 돌아온 줄 알고 담요를 덮어주려는 순간 그 손목을 누군가 잡았다. 형부, 깜짝이야. 저예요. 달빛이 커튼 사이로 들어와 수진의 얼굴을 비췄다. 죄송해요. 방 공기가 너무 답답해서요. 그녀는 웃었지만 그 웃음엔 어딘가 불안이 섞여 있었다. 괜찮아요. 담요 덮고 푹 쉬세요. 민호는 애써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그녀가 던진 한마디가 마음에 남았다. 형부, 혜정 언니가 출장 간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민호의 손이 멈췄다. 소문이라니요? 언니 회사에서요. 회계 쪽에 뭔가 문제가 생겼대요. 형부 이름이 같이 언급됐다던데 그는 멍해졌다. 자신의 사무소가 최근 맡은 프로젝트가 바로 혜정 회사의 회계 검토였다. 내부 유출이 있을 리 없었다. 그런데 왜 그의 이름이? 수진은 조용히 덧붙였다.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근데 언니가 출발하기 전에 누구랑 전화하면서 민호 몰래 처리해야 해라고 했어요. 민호의 심장이 뛰었다. 그날 이후 집 안 공기가 달라졌다. 수진은 낮엔 부엌을 정리하고 저녁이면 조용히 책을 읽었다. 하지만 민호는 자꾸 그녀의 시선을 느꼈다. 말하지 않아도 무언가 알고 있다는 눈빛. 그리고 어느 날 밤 그녀가 다시 물었다. 형부, 혹시 언니가 무슨 비밀 숨기고 있는 거 아세요? 비밀이라니요? 언니, 최근에 보험증권 바꾼 거 모르세요? 보험이요? 내 피보험자 명의가 형부로 되어 있던 걸 갑자기 자기 이름으로 바꿨대요. 민호는 숨이 막혔다. 그건 단순한 행정 변경이 아니었다. 혜정은 평소 모든 자산은 부부 공동 명의여야 한다고 주장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수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형부, 혹시 언니? 무언가 준비하는 것 같아요. 형부 모르게 그날 밤 민호는 서재 창문 너머로 깜빡이는 도시 불빛을 바라보았다. 아내의 출장, 갑작스러운 동창의 방문,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불길한 소문들. 모든 것이 어딘가 연결되어 있었다. 새벽 2시. 거실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민호가 문을 열자 수진이 서 있었다. 형부, 잠이 안 와서요. 근데 밖에서 이상한 소리 들리지 않아요. 그 순간 현관문 아래로 무언가 밀려 들어왔다. 흰 봉투 한 장, 민호가 그것을 주워 들었다. 봉투엔 아무 주소도 이름도 없었다. 단지 한 문장만이 적혀 있었다. 당신은 아내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까?
민호는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혜정이 어떤 남자와 호텔 로비에서 악수하는 장면. 그리고 그 뒷면엔 붉은 잉크로 짧게 써 있었다. 그날 밤 모든 게 시작됐다. 민호는 얼어붙었다. 그리고 옆에서 그 사진을 본 수진이 속삭였다. 형부.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에요. 언니가 뭔가 계획하고 있어요? 형부를 지우려는 달빛이 거실을 비추는 가운데 민호는 처음으로 아내의 웃음을 떠올렸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낯선 그림자까지 민호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다. 밤새도록 사진을 수십 번은 뒤집어 봤다. 호텔 로비, 낯선 남자, 그리고 아내의 미묘한 미소. 사진 속 시간은 3주 전이었다. 혜정이 출장이 생겼다 오고 말하기 사흘 전. 형부, 괜찮아요. 주방에서 수진이 조심스레 물었다. 민호는 무심히 대답했다. 그 사진 어디서 본 적 있나요? 수진의 손이 순간 멈췄다. 사진이요. 민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젯밤 우리 문 밑에 누가 두고 갔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수진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무슨 뜻이죠? 언니가 출발하기 전날 누군가랑 통화했어요. 자료는 이미 보냈어라고. 민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수진은 한 발 더 다가왔다. 형부, 혹시 최근에 사무소 자료 유출된 적 없어요? 민호는 놀라며 물었다. 그걸 왜 물어요? 언니가 형부를 이용했을 수도 있어서요. 그녀의 말이 머릿속을 울렸다. 혜정은 회사의 회계 담당 부서. 민호는 외부 회계 검토자. 만약 혜정이 내부 회계를 조작했다면 민호의 이름이 그 증거에 쓰였을 수도 있었다. 그날 오후, 민호는 사무소로 향했다. 직원들은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지만 분위기가 이상했다. 소장님, 혹시 아내분 회사 쪽에서 감사 요청 온 거 아세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호의 손에 들린 파일이 흔들렸다. 언제요? 어제 저녁에 공문 왔어요. 본사 윤리팀에서요. 그는 즉시 회계 서버를 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낯선 파일 하나를 발견했다. HJ 다큐먼츠 딘크리프터드. 생성자는 본인 이름. 수정일은 일주일 전. 하지만 그는 그런 파일을 만든 기억이 없었다. 이건 뭐지? 비서가 말했다. 열어볼까요? 아니, 건드리지 마요. 민호는 급히 USB에 파일을 복사했다. 퇴근길, 그는 사무소 근처 카페로 향했다. USB를 노트북에 꽂고 암호 해제를 시도했다. 비밀번호 입력창 위엔 작은 글씨가 떠 있었다. 당신이 본 진실은 절대 말하지 마세요. 손끝이 떨렸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암호가 풀렸다. 화면에는 수십 장의 계약서, 거래 명세서, 그리고 충격적인 서류 한 장이 나타났다. 비상시 대체 대표자 정혜정 서류 하단엔 그의 서명이 있었다. 그는 기억나지 않았다. 이 문서에 서명한 적이 그때 카페 창문 너머로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수진이었다. 그녀는 멀리서 그를 지켜보다가 천천히 다가왔다. 형부, 혹시... 파일 열었어요. 민호는 놀라며 노트북을 덮었다. 이걸 어떻게... 그 파일, 언니가 만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암호 문장 당신이 본 진실은 절대 말하지 마세요. 언니가 자주 쓰던 말이에요. 대학 때 보고서 제목으로도 썼어요. 민호는 숨을 몰아쉬었다. 도대체 무슨 진실이란 거죠? 수지는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언니가 보험뿐 아니라 회사 자산까지 바꾸고 있어요. 형부 이름으로 되어 있던 모든 계약을 자기 명의로 이전 중이에요. 민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럼 나를 완전히 몰락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니를 떠난 거예요. 무슨 뜻이죠? 저, 언니 회사에 있었어요. 한 달 전까지만. 민호는 말을 잃었다. 언니가 저한테 시켰어요. 민호 몰래 문서 몇 개만 옮겨달라고. 근데 그 안에 이상한 게 있었어요. 형부 인감이 찍힌 문서들. 저는 그때 이미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어요.
민호는 노트북을 바라봤다.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면 지금 그는 혜정의 설계 안에 갇힌 것이었다. 수지는 조용히 말했다. 형부, 진실을 밝히시려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언니, 절대 그냥 당하는 사람 아니에요. 예전에도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상대는 사라졌어요. 민호는 그녀의 눈을 바라봤다. 사라졌다니. 무슨 뜻이에요? 수지는 고개를 저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건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이걸 봐요. 그녀는 손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그 봉투엔 아내의 필체로 짧게 쓰여 있었다. 민호에게 전달. 그가 진실을 알게 되면 모든 걸 끝내야 해. 민호는 숨이 멎었다. 그리고 수진이 덧붙였다. 형부, 이건 단순한 결혼의 파탄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형부를 지우려 하고 있어요. 새벽 3시. 민호는 여전히 잠들지 못했다. 노트북 화면엔 여전히 비상시대체 대표자 문서가 떠 있었다. 그 문서의 하단 서명 분명 자신의 이름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인감의 각도와 필체가 미묘하게 달랐다. 누군가 그의 서명을 정교하게 복제한 것이었다. 민호는 손끝을 떨며 그 사본을 확대했다. 그리고 화면 한쪽에 아주 작게 찍힌 문구를 발견했다. JY 프로젝트 컨퍼덴셜. 그건 자신이 일했던 어떤 회사의 프로젝트명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코드명은 어디서 본 기억이 있었다. 3년 전 혜정이 집에서 들고 다니던 회의 자료 폴더 위에 적혀있던 바로 그 단어였다. 민호는 즉시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 씨, 혹시 JY 프로젝트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수진의 숨소리가 잠시 멈췄다. 형부, 그건 언니 회사 내에서도 금지된 프로젝트예요. 무슨 뜻이죠? 3년 전 회계 조작으로 누군가 해고됐어요. 그 사람 이름이 장윤호예요. 그 사람이 사라졌다는? 그건 맞아요. 윤호 씨, 언니가 직접 관리하던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고 아무도 이유를 몰랐어요. 민호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죠? 언니가 그 사람 이름으로 계약을 옮긴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이름이 형부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모든 퍼즐이 조금씩 맞춰지고 있었다. 혜정은 오래전 한 사람을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남편을 끼워 넣은 것이다. 그것이 JY 프로젝트의 핵심이었다. 민호는 그날 바로 회사 기록 보관소로 향했다. 그곳엔 그가 직접 관리했던 거래 기록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하지만 JY 프로젝트 폴더는 사라지고 없었다. 관리 담당자는 말했다. 그 자료요? 지난주에 본사 요청으로 회수됐어요. 서명은 회계감사팀 정혜정 차장님. 민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그는 명백히 누군가의 조작된 기록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수진이 조용히 찾아왔다. 형부, 언니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오늘 언니가 저한테 연락했어요. 민호한테 말하지 말라고. 무엇을요? 언니가 당신 명의로 새로 개설한 계좌요. 민호는 고개를 들었다. 계좌. JY 프로젝트 자금이 그 계좌로 옮겨졌어요. 금액은 5억. 그 말에 민호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건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혜정은 조작된 문서와 계좌로 남편을 횡령 공범으로 만들고 자신은 피해자로 남는 그림. 수지는 낮게 속삭였다. 형부, 언니가 형부를 없애려는 이유가 있어요. 뭔데요? 당신이 보험금 대상이니까요. 민호의 눈이 커졌다. 보험금. 언니는 이번 달 말로 보험을 해약 처리할 예정이에요. 그 전에 형부가 사고라도 당하면 모든 돈은 언니에게 가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멀리서 검은 SUV 한 대가 서 있었다. 헤드라이트가 꺼진 채 그의 아파트 창문 쪽을 향해 있었다. 형부, 혹시 누가 따라오는 거 느낀 적 없어요? 오늘
사무소 근처에서 비슷한 차를 본 것 같아요.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혜정민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 잘 지내? 그래. 출장 잘 마쳤어? 응, 그런데 오늘 집 근처에서 무슨 일 있었어? 민호의 심장이 뛰었다. 무슨 일이라니? 누가 문 밑에 이상한 봉투를 두고 갔다는 얘기를 들었어. 조심해. 요즘 세상 험하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했다. 하지만 민호는 그 다정함이 의도된 연기라는 걸 직감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가 봉투를 받았다는 걸. 전화를 끊고 나자 수진이 말했다. 형부, 이제 선택해야 해요. 진실을 파헤칠 건지, 그냥 모르는 척 살 건지. 민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 이제는 후자가 불가능해졌어요. 그는 서재 서랍에서 오래된 녹음기를 꺼냈다. 이제 누가 진짜를 속이는지 확인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수진은 그를 바라보았다. 형부, 언니를 믿어요? 아직도. 민호는 조용히 웃었다. 이제는 믿음이 아니라 증거로 말할 때죠. 그리고 그는 아내가 돌아올 그날을 기다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 거실 불빛 아래에서 그는 봉투 속 사진을 다시 꺼내보았다. 이번엔 그 사진 뒤에 또 다른 글씨가 보였다. 조심스럽게 빛에 비추자 잉크 아래 희미한 글자가 떠올랐다. JY 프로젝트 페이지 파이널 타겟 MN. 민호는 숨이 막혔다. MN 바로 자기 이름의 이니셜이었다. 공항 도착 알림이 울린 건 오후 5시였다. 혜정이 돌아왔다. 민호는 거실 조명을 꺼두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손에는 녹음기가 들려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며 익숙한 구두 소리가 집 안을 가르듯 들어왔다. 여보, 다녀왔어? 혜정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단정했다. 그녀는 코트를 벗으며 미소를 지었다. 출장 길었네? 집이 낯설지? 그럴 리가?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민호는 미묘하게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낯선 냉기가 섞여 있었다. 저녁 식사 내내 둘은 평범한 부부처럼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식탁 위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혜정이 포크를 내려놓으며 물었다. 수진이는 떠났어. 새 집 구했다고 하더군. 그래. 이상하네. 연락이 안 돼서 혜정의 시선이 잠시 흔들렸다. 민호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수진 씨가 내게 편지를 남겼더군. 편지. 거기엔 이렇게 써 있었어. 당신은 아내의 진짜 얼굴을 알고 있습니까? 혜정의 표정이 굳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나도 묻고 싶어. 그 문서들, JY 프로젝트, 그리고 장윤호라는 사람. 당신이 모두 연관된 거지. 잠시의 정적. 혜정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손가락을 깍지 꼈다. 그 이름 어디서 들었어? 당신 서명 아래서. 혜정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건 오래된 일이지. 그래서 그 사람은 정말 사라진 거야? 사라졌다는 건 선택이었어. 민호는 눈을 좁혔다. 무슨 선택? 내가 말하는 순간 당신도 이해하게 될 거야. 어떤 세상은 진실을 아는 사람을 두지 않거든. 그녀의 말이 섬뜩하게 울렸다. 민호는 녹음기의 버튼을 눌렀다. 그럼 그 진실, 여기서 기록하자. 혜정의 시선이 녹음기를 향했다. 이게 다야? 나를 신문하고 싶어? 아니면 변명할 기회를 주는 척하면서 증거를 모으려는 거야? 민호는 침착하게 말했다. 둘 다야. 내가 뭘 했는지 알고 싶으니까. 혜정은 웃었다. 당신답네. 늘 정직하게. 그래서 내가 당신을 골랐어. 깨끗한 사람일수록 쉽게 더럽힐 수 있거든. 민호는 분노를 삼켰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서류를 조작하고 내 계좌에 돈을 옮긴 거야? 그건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였어. 지킨다고? 그래. 프로젝트는 내 책임이었어. 근데 상부가 실패를 덮으려 했지?
내가 물러나면 모든 책임은 우리 부서로 향했을 거야. 그래서 당신 이름을 썼어. 회계감사인의 서명이 있으면 그들은 손대지 못하거든. 그럼 그 돈은? 회사 자금이 아니야. 그건 보험금이야. 민호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내 이름으로 들었던 그 보험. 맞아. 내가 아닌 당신이 피보험자였던 이유를 몰랐지? 날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그래. 세상은 정의로운 사람을 지켜주지 않아. 그래서 내가 대신 더러운 짓을 했던 거야. 혜정의 눈빛엔 피곤한 결의가 있었다. 장윤호는 날 사랑했어. 하지만 그도 진실을 알아버렸지? 그날 이후 그는 사라졌어. 내가 직접 한 건 아니야. 하지만 내가 막지도 않았어. 민호는 숨을 삼켰다. 지금 그걸 후회해. 후회보다 무섭더라. 그래서 당신은 모르게 하려 했어? 당신이 나를 지켜주려 들까봐. 잠시 침묵. 민호는 손에 쥔 녹음기를 바라봤다. 그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배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를 지키려다 무너진 사람들의 기록이었다. 혜정은 의자를 밀치고 일어섰다. 이제 당신이 선택해. 모든 걸 폭로하고 나를 무너뜨릴지 아니면 우리 둘 다 사라질지. 그녀의 손엔 작은 USB가 들려 있었다. 여기엔 진짜 JY 프로젝트가 들어있어. 그걸 세상에 내놓으면 나뿐 아니라 당신도 끝이야. 민호는 조용히 말했다.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뭔데? 혜정은 슬프게 웃었다. 당신이 아무것도 모르는 채 평범하게 사는 것.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그녀는 USB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천천히 걸어나갔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민호는 녹음기를 멈췄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다. 평범하게. 이미 늦었어. 그는 USB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 진실이 나를 선택할 차례야. 민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USB를 손에 쥔 채로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혜정이 떠난 후 방 안에는 정막만이 남았다. 그 정막 속에서 그는 녹음기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선택을 해야 한다. 그가 USB를 뒤집어 보자 작은 금속 표면이 은은하게 빛났다. 그 안에는 JY 프로젝트의 실체가 담겨 있다. 단순한 회사 자료가 아니었다. 비밀 계약서, 계좌 내역, 그리고 사람들의 이름이 모두 기록된 디지털 증거였다. 이걸 세상에 내놓으면 나도 끝이구나. 민호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다. 그때 현관문 쪽에서 가볍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호는 즉시 몸을 돌렸다. 혜정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거실로 들어와 소파 옆에 서서 USB를 내려다봤다. 결정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민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아직 생각 중이야. 그가 USB를 손에 쥔 채 무겁게 숨을 내쉬었다. 널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 하지만 이건 단순히 믿음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생존이 달린 문제야. 혜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그래서 내가 USB를 여기 두고 나간 거야? 내 선택을 강요하지 않으려 했어. 하지만 그 선택이 얼마나 무거운지는 알고 있을 거야. 민호는 천천히 녹음기를 집어들었다. 그 속에는 이미 그녀의 고백과 그동안 감춰진 진실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 모든 증거를 듣고 난 뒤 그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혜정은 단순히 배신한 것이 아니야. 그녀는 나를 그리고 우리를 지키려 했어. 더럽게라도 그 생각에 마음 한편이 씁쓸하게 울렸다. 그럼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민호가 물었다. 혜정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우리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어. 하나는 모든 걸 폭로하고 서로를 구속하는 길, 다른 하나는 모든 걸 덮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길. 민호는 눈을 감았다. 평범하게, 그 단어는 그에게 모순적이었다. 이미 평범은 끝났고
그는 이미 진실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럼에도 마음 깊은 곳에서 그는 원했다. 혹시 그 평범함이 가능할까? 혜정은 USB를 그의 손에 올려놓았다. 이건 내 손에 달렸어. 내가 바라는 건 단 하나야. 내가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것. 민호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는 이 선택이 단순한 결정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한 번 눌러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민호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단순히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뭔가를 해야 해. 혜정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래. 나도 알고 있어. 진실을 숨기면서 살아가는 건 쉽지 않아. 하지만 서로를 믿는다면 가능할지도 몰라. 민호는 USB를 손에 꼭 쥐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다. 이제 진실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길이 우리를 결정하겠군. 그 순간 둘 사이에는 이전보다 단단한 묵묵한 동맹 같은 공기가 흘렀다. 외부의 위협과 배신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이해와 결심이 자리 잡았다. 현관문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그 바람 속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작은 신뢰의 미소를 주고받았다. 그리고 민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진실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아도 우리는 서로를 선택했다. 그날 밤 민호는 혼자 거실에 앉아 USB를 손에 쥔 채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지만 그 불빛조차 마음을 편하게 해주진 못했다. 그는 마음속에서 수없이 되뇌었다. 혜정이 말한 평범함. 가능할까?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수화기를 들었다. 민호 씨, 당신은 진짜로 모든 걸 알고 있군요. 낯선 남자의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흘러나왔다. 민호는 몸을 긴장시켰다. 당신은 누구죠? 내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JY 프로젝트의 진실을 숨기려는 사람들, 그리고 그로 인해 사라진 사람들. 그들은 모두 당신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통화가 끊긴 순간 민호의 심장이 요동쳤다. 혜정의 경고가 떠올랐다. 진실을 아는 사람을 두지 않는다. 민호는 거실 테이블 위에 USB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제 숨을 곳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그가 움직이지 않으면 진실이 그를 움직이게 만들 것이다. 다음 날 민호는 회사로 향했다. 표면상으로는 평범한 하루였지만 사무실 구석구석에 놓인 감시 카메라와 직원들의 미묘한 시선이 그를 긴장하게 했다. 책상 위에는 혜정이 남긴 메모가 놓여 있었다. 누군가를 믿기 전에 모든 움직임을 계산해 민호는 숨을 고르고 서류를 펼쳤다. USB 속 자료와 혜정이 남긴 기록을 대조하며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파악하려 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장윤호의 흔적을 발견했다. 서류 속 작은 메모 한 장. 만약 내가 사라진다면 모든 책임은 혜정에게 향할 것. 민호는 손을 꽉 쥐었다. 장윤호는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는 마지막 경고를 남긴 것이었다. 오후 사무실 창가에서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민호 씨, 뒤를 돌아보니 혜정이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움직이네. 민호는 USB를 조심스럽게 숨기며 대답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누가 우리를 먼저 움직이게 할지는 아직 몰라. 혜정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낮게 말했다. 당신이 선택한 길이 우리 둘을 더 깊은 수렁으로 이끌 수도 있어. 하지만 나는 그 길을 함께 걷겠어. 민호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결심을 굳혔다. 함께라면 끝까지 버틸 수 있다. 그날 저녁, 민호는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열자 현관에 작은 봉투가 놓여 있었다. 봉투 안에는 장윤호의 사진과 그의 마지막 메시지가 담긴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진실을 향해 나아가려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김인호는 사진을 바라보며 손가락을 꽉 쥐었다. 사진 속 장윤호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 눈빛이 민호에게 속삭이는 듯했다. 다음은 내 차례다. 거실로 들어선 민호는 USB를 들고 잠시 숨을 고르며 다시 녹음기를 바라봤다. 혜정의 목소리, 그녀의 고백, 그리고 장윤호의 흔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갔다. 이제 더 이상 돌아갈 길은 없다. 모든 건 선택의 문제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진실이 날 쫓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 그리고 조용히 노트북을 켰다. USB를 연결하며 민호는 결심했다. 세상이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나는 준비되어야 한다. 밖에서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그 바람 속에서 민호와 혜정의 운명이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이제 선택은 단순한 생존이 아닌 진실과 정의를 향한 싸움이 될 터였다.